자연절개 협회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 일에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사진들 보면은 공통점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정원을 만드는 거를 키친가든이라고 해요. 다 부엌에서 요 식재료로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지금 보시면은 다 채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케일이거든요. 케일, 파, 뭐 이런 채소 갖고서는 이걸 무지개 정원이라고 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레인보우 가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양배추예요. 비비추고 이게 이제 이게 잎브로콜리, 뭐 이게 고추, 뭐 이런 걸로 먹을 수 있는 걸로 정원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외국은 이런 키친가든이라는 게 백악관에서도 하고요. 굉장히 잘 퍼져 있어요. 널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꾸미면, 이런 내 정원을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거를 꾸미면 자연에 더 가깝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됩니다. 저는 이런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마당이나 이 왼쪽에 있는 저 밭이요, 프랑스에 있는 밭인데 300평에 7천만 원의 고소득을 이루는 밭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가 철저하게 그 원칙에 의해서 저거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숲에서 그 원리를 찾았습니다. 숲의 생태학자들이 숲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9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큰 나무, 작은 나무, 관목, 그 다음에 초하류, 뭐 지피, 땅속, 이렇게 해서 숲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빽빽히 있는데 서로 돕고 돕는 상생관계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투입 안 하는 내 밭을, 내 과수원을 이 숲의 원리대로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원칙들이 좀 있어요. 자연의 원칙하고 아주 비슷한데, 다양한 걸 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연의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 간의 공생관계를 잘 엮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에서는 혼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작. 근데 우리나라의 혼작은 경험에 의존을 했지, 이걸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외국은 식물과 식물 사이의 그 공생관계를 논문으로도 쓰고요. 서로 화학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생물적인 공생이라든지 물리적인 공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규명을 하면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농장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의 퍼머컬처라는 걸 미국은 이 학과가 20개가 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학과가 저도 강원대학교에서 제가 두 학기를 이 학과를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분의 그 과수원은 사과 과수원인데 사과만 심지를 않아요. 보시면은 NAP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까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N은 질소 고정을 하는 나무들을 심어요. 여기서는 주엽나무라는 걸, 블랙 로커스트라는 주엽나무를 심는데, 걔가 콩가루처럼 질소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땅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그 옆에 A라는 게 애플, 사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P라는 게 P로 시작되는 과실수를 심어요. 페어, 플럼, 피치, 퍼시머, 이렇게 배, 감,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피자리도 지금 말씀드린 걸 돌아가면서 심고, 심지어 애플, 사과도 그 자리마다 어떤 거는 부사, 어떤 거는 홍로,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시나노골드, 뭐 이런 식으로 사과도 품종을 계속 바꿔줘요. 왜? 다양성 때문에 병균이나 이런 게 특별한 해충이 번지지 않게 서로 아주 완벽한 균형을 이뤄서, 자연은 서로 천적이나 이런 먹이사슬 관계가 완벽해서 특별한 해충이 번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오른쪽은 우리나라 어느 가수원이나 볼 수 있는 그냥 단일 작물을 그냥 쫙 줄지어서 평면에 그거만 심잖아요. 여기는 심지어는 사과 이 과실수 밑에는 초하류, 베리류를 심어요. 블랙베리 뭐 이런 걸 심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초하류 심고, 허브 심고, 벌레 쫓아주는 뭐 무슨 메리골드 심고, 이러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엮어줘서
그러고선 무투입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연의 아까 말한 9개 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저러면 부사나 수학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저런 동사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교수는 천재예요. 이 지금 1차원, 2차원이에요. 평면에 하나만 심는 거거든요. 입체적으로 심는 거예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해서. 그럼 3D예요. 입체적으로 심는데 이 교수는 거기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집어넣습니다. 4차원의 농사를 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자기가 수학을 절대 안 해, 이 사람은. 회원만 딱 모집해서 회원들이 알아서 그냥 수학하게 돼요. 어떻게? 아무 때나 오면 10월 첫째 주에 오면 10월 첫째 주 줄이라고 써져 있는데 가서 그냥 바구니만 하나 줘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10월 첫째 주에만 수학이 되는 것만 딱 줄 맞춰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첫째 주 라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바구니를 들고 와서 10월 첫째 주에 열리는 온갖 과일들을 다양하게, 아까 제가 사과도 사과만 종류별로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만한 바구니에 온갖 제철 과일을 잔뜩 들고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키우는 데 있어서 다양성의 식물이 자라는데 건강하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거를 일시에 자기가 수확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부사만 이만큼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뭐 부사, 뭐 자두, 뭐 이런 10월 첫째 주에 나오는 온갖 걸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는 투입도 안 하고 수확도 안 하면서 엄청난 고소득을 보이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강소농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 많이 추천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게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으로 밭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기에 이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수록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좁아져요. 통로가. 그리고 직선으로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내 밭으로 갈 때 쭉쭉 직선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연의 원리대로 이 밭을 만들면 통로로 빠지는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동선이 짧아요. 바로바로 내 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요. 근데 우리 관행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이 상태예요. 이렇게 고랑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로로 빠지는 면적이 반이에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여기서 나와서 저기로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동선이 길어요. 동선도 길고 통로도 비효율적이고 다시 말해서 자연의 어떤 그 패턴, 모양을 갖고서 밭을 디자인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동선도 짧고 아름답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열쇠구멍 모양의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서서 점에서 일을 해요. 농부가 무슨 말이냐? 딱 들어가서 선에 딱 서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 선에서 점에서 일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밭 높이도 이렇게 딱 자기가 숙이는 게 아니라 밭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열쇠구멍 형태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혼잡하는 경우도 많고요. 옥수수 세자매라고 이거는 한 3,000년 전에 멕시코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자,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안에 굉장히 이 퍼머culture 서양식 자연재배의 원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선형 화단인데 이게 축소판인데 이 화단을 이렇게 나선형 모양 이것도 자연의 패턴이에요. 뭐 달팽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인데 이거를 만들면 해가 어디 떠 있는지 알아요. 왼쪽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비가 오면은 여기는 해가 잘 들고 여기는 빨리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스며들기 때문에 여기 축축하면서 그림자가 돼서 반음집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여기다가 허브 농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건조하고 해를 좋아하는 로즈마리나 라벤더를 여기다가 심어요. 그리고 반음지에 습한물 좋아하는 바질이나 민트를 여기다가 심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다양한 거를 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양한 거를 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이면 어디를 짚어도 똑같은 햇빛이고요. 어디를 짚어도 똑같은 습도예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심을 수 있는 건데
환경을 다양하게 안 만들어 놓고서 무조건 이것저것 다양하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제일 적합한. 서양식 자연재배는 동양식 자연재배하고 다르게 동양식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연의 수능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서양식은 완전히 사고가 달라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잘 관찰한 다음에 자연하고 똑같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냥. 다양한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온갖 이걸 미세기후라고 그러거든요. 미세한 기후를 많이 만든 다음에 각 포인트마다 적합한 식물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놔주는 걸 적지적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하나의 샘플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이 모델을 갖고 아까 그 300평에 7천만 원 고소득을 어떻게 이제 만드는 그 응용을 해서 이제 밭이에요. 프랑스 밭이니까 되게 유명해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밭인데 이 사람이 두둑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은퇴하고선 귀농해가지고 이제 이 퍼머컬처 밭을 만들었는데 두둑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두둑을 만든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 나선형 화단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두둑을 크게 만든 다음에 해가 여기서 비치잖아요. 그럼 위는 해가 잘 들고 물이 스며들니까 빨리 건조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똑같이 오지만은 아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약간 반건조한 포인트예요. 근데 뒤는 음지면서 그림자가 졌으니까 계속 음지면서 습해요. 다 습해요. 왜냐하면 음지니까 증발을 잘 안 하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 이 두둑 위에다가는 요 색깔은 두둑 위에다만 심었어요. 분명 이 식물은 해를 좋아하고 건조한 걸 좋아하는 식물일 거예요. 타임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식물은 뒤에다가만 심었어요. 약간 음지의 습한 걸 좋아하는 작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다가만 심었어요. 앞에다가 심어서 해를 좋아하고 약간의 습한 걸 좋아하는 식물을 딱 그 위치마다 식물들을 바꿔준 거예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은 건데 여기서 이 밭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원으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원으로 돌린 이유는 뭐냐? 햇빛이 곡선이 되면요 포인트마다 햇빛을 받는 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미세한 기후를 무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걸 만달라 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달라가 불교 용어로 우주거든요. 우주 같은 삼라만상의 기후를 이 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온갖 다양한 채소들을 다 심어요. 봐요. 온갖 다양한 걸 다 심으니까 그리고 무투입이에요. 투입이죠. 그 우드칩이나 이런 거 조금 유기물을 넣어주긴 하는데 거의 무투입인데 프랑스가 요리의 나라잖아요. 이 셰프들이 싸고 많이 주는 채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맛과 향과 식감이 뛰어난 채소를 찾거든요. 유명한 셰프들은 그 셰프들이 줄을 쓴대요. 이상하게 여기서 나오는 그 식물들은 맛있다는 거예요.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평에 진짜 7천만 원, 8천만 원 그 고소득을 이루는 그런 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자연재배를 해서 저는 참 많은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냐?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서양 거를 흉내내도요, 서양 것일 뿐이에요. 뭐냐? 얘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기후도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소환행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고 우리 대륙성 기후랑 완전히 기후도 다르고 토양이나 식생이나 모든 게 달라서 남의 거를 흉내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는 우리가 성공한 우리 땅의 자연재배와 서양 사람들의 저런 다양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접목을 해서 실용적으로 미적인 거나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갖고 나가면 우리만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자리나 교류하거나 서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나 이런 거를 서양은 나누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체계화시키고 뭔가 일원화시키고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자연재배를 이렇게 잘 보면요 각자들이 각자의 어떤 경험에만 그쳐요. 그리고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이름도 다 너무 많아. 그래서 오리농법, 태풍농법, 뭐 이름도 너무 많고 서로 비판해. 서로 내가 맞다고 그래. 작은 원리나 이런 건 자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고서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붙으면서 이게 큰 학문이 돼가지고 막 그 외국처럼 이런 학과가 있고 막 이런 연구가 깊어져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워크숍, 근데 부회장님께서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서로 토론하고 워크숍하는 자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좀 더 이렇게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마침에 이어질 텐데 그런 좀 문화, 토론이나 연구하거나 이런 문화가 좀 계속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